보자. 타라라 애들이 막 아프고 난리다. 서사 갈래. 갈래에 대해서 좀 알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게 서정 갈래고, 서정 갈래는 애들이 모이면 좀 쭉 나가보자. 오른쪽에 봅시다. 서사 갈래. 서술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현실에 있을 법한 호구의 이야기고, 호구의 이야기지만 얘들아 진실성을 가지고 있어. 적어놔. 서사 갈래는 호구하고 진실성은 좀 다르다, 그지? 진실성을 가지고 있어. 진실성이라는 건 사실하고는 좀 다르다, 그지? 삶의 어떤 참된 모습, 삶의 어떤 교훈성, 뭐 가치 이런 걸 얘기하지. 모든 서사 갈래는 삶의 진실성을 보여준다 하면 맞는 말이다, 그지? 인간의 삶을 보여줍니다. 인물, 사건, 배경 3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서사 갈래는 주제, 구성, 문체가 세 가지 요소고,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야. 정확히 한다면 주제, 구성, 문체가 세 가지 요소고, 구성의 3요소를 얘기해라 하면 인물, 사건, 배경이 되고, 밑에 보면 이제 설화, 서사무가, 가전, 판소리계, 고전, 계약이, 현대인데 계약이는 요즘 거의 없고, 그지? 안 배우고, 서사무가도 잘 안 배우고, 가전 한 번씩 나오고,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 고전 소설, 현대 소설 이런 것도 좀 나오지, 그지? 왼쪽에 보면 설화, 서사무가, 가전, 뭐 고전 소설, 계약이 소설, 현대 소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따 한번 읽어보고 오고 넘어가 보면 시나, 서사무가, 가전, 고전 소설, 판소리 소설, 계약이, 현대 뭐 이랬어. 한번 봐나. 한 번쯤 봐둘 필요는 있을 거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내년에 수특을 배우면 시나, 서사무가, 가전, 고전, 뭐 판소리 다 배울 거야, 내년에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그 조선 후기에 보면 한글 소설, 홍길동전, 구운몽 같은 거,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 한문 소설, 계약이 소설, 이 순서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는 있어. 작품까지 우리가 배우진 않을 건데 순서 정도는 좀 알아도, 특히 경상요거는 순서 표시해놔뒀게나. 조선 후기 한글, 판소리계, 한문, 계약이 그 순서 정도는 알아둘 필요는 있고. 자, 구운몽은 어렵대. 235페이지 보면 본문 핵심 정리를 봅시다. 무슨 구자고 이거, 혜린아? 이야, 어떻게 알았어? 우는 어떻게 하나? 이야, 몽은? 우와! 구몽은 아홉 구름의 꿈이라는 뜻으로, 성진이라는 애가 있어. 성진이라는 애. 보통 고전 소설은 캐릭터의 어떤 특징을 이름을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235에 적어 놓으면 돼. 빨간 펜으로 샤프를 하지 말고. 어떤 캐릭터, 인물의 특징을 등장인물의 이름을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성진이라는 애가 있어. 성진이라는 애. 진리를 이룬다 이 말이겠지, 그지? 성진이가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면 소유가 돼. 소유는 잠시 거닌다 이 말이거든. 그리고 인간 세상을 잠시 거닐면서 스쳐 지나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뭐 흥부, 놀부 이런 것도 좀 마찬가지고, 요즘 드라마에 보면 이런 특징이 좀 있거든. 뭐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이 괴롭혀가지고 이혼을 했어. 그래서 뭐 그 남편 이름은 이기적이 되고, 이혼했는데 힘들게 살아가다가 어떤 잘생긴 남자를 만나가지고 뭐 도움을 받아가지고 재혼을 해. 그 남자 이름은 뭐 구세주고,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어떤 성질이나 이런 것들 이름에 이제 좀 드러내는 특징들이 좀 있어. 여덟 선녀가 있어. 꿈에서 인간 세계로 환생을 해. 좀 반대야.
성진이하고 여덟 선녀 자체가 신선이거든. 신선 세계에 살아. 그러니 얘들한테 꿈이 인간 세계고 얘들한테 현실이 천상계야. 신선 세계야. 우리하고는 좀 반대야. 우리는 보통 꿈을 꿔서 신선 세계로 간단 말이야. 근데 얘들은 자기들이 있는 현실 세계가 신선이 사는 세계인가? 우리하고 좀 달라. 좀 반대지 우리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속세의 공허함을 깨닫고 불문, 불교에 기한다는 전체 내용을 좀 요약하고 있어. 구몽은 아홉구는 성진과 팔선녀라는 인물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구름우는 구름처럼 덧없는 우리의 인생 무상, 주제의식을 이야기하고, 인생이 무상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더욱더 불교에 기해서 불교의 깨달음을 얻자라는 거야. 몽, 꿈을 통한 깨달음, 현실, 꿈, 현실. 근데 현실이 천상계야. 신선들이 모여 사는 세계. 꿈이 우리의 인간 세계. 그래 구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면 돼. 다시 234페이지로 와서, 구몽은 서포 김만중 선생의 작품인데, 작품 안내를 보면 조선 후기의 고전 소설인데, 승려인 성진이가 꿈속에서 양소유라고 하는 인물이 돼. 8명의 여성과 인연을 맺어. 이 8명의 여성이 이제 팔선녀가 되겠지. 부귀와 공명을 누려. 부귀는 온갖 부유함과 기함을 다 누리는 거고, 공명은 높은 간직에 오르는 거지. 모든 인간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려.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누려. 황제가 되는 거 빼고는 다 누려. 얘가 다 해봐. 꿈에서 깨어나서 그것이 현망한 것임을 깨닫는 내용을 통해서 부귀 영화라는 것이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불교적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고, 갈래는 고전소설이고 장편이고 굉장히 길어. 원래 실제로 우리가 구몽을 보면 엄청 길어. 몽자류 소설이라 해. 몽으로 끝나는, 몽을 통해, 꿈을 통해 뭔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소설들을 우리는 몽자류 소설이라고 하는데, 배경은 중국 당나라 때고, 공간은 현실은 중국 남악 경상 연화봉, 꿈속은 장안, 당나라 수도, 변방지역, 여러 가지가 있어.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시점은 3인칭 전임 작가